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 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진실과 사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좀 늦게 시작합니다만 인터넷 사정으로 가끔 방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9일 오늘의 날씨를 보자면은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비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카운트다운 한 5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보내주신 워싱턴의 소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밖에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청룡 말띠의 해인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의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트럼프의 제2기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는 많은 비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고가물가, 강력한 이민 단속, 그래서 인권을 탄압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현재는요, 이 2025년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0시간 남짓 남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나중에 본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의 뒷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을 하면서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이다 말이야. 나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 사는 농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그 관세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이 빛낸 인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2025년의 최후의 승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럼 패배자는 누구냐? 패배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 총리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이란의 핵무장을 파괴시켰어요. 자세하게 잠시 보내드립니다. 2025년의 최후의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 최후의 패배자는 이란의 정신적인 지도자 하메이네. 이 사람이 최후의 패배자. 또 하메이네 이후보다도 더 패배자는 누구냐? 마약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치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이자는 잠시 후회가 아니죠. 예? 어느 정도 실이 지나면 아마 새해가 밝게 되면은 마두로 대통령은 아마 자신이 사퇴하든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2025년의 최후의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후의 패배자는 이란의 하메이네 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마두로, 이렇게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즉 국민의힘의 소속인 이해준 씨를 현 정부의 최초 기획예산처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됐다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와 입을 대신했던 이해훈, 후에는 김무성과 배신자 유승민과 더불어서 또 이준석과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철저히 배신했죠. 탄핵에 찬성을 해서 급기야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가 바른미래당이 해산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컴백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배신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 잡은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철저하게 또 지지를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계엄령은 정당하다. 그것이 어찌 내란이냐. 내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가중시키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내란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자신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과반수 아니에요. 180명에서 웃도는 그 다수당에서 많은 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명계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지하는 친정계다, 친명, 친청을 다 폐지시키면서 최초로 예산처를 부서를 만들어서 이해운, 보수 진영의 이해운 씨를 전격으로 발탁을 해서 논란이면 대단히 논란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발탁을 했어도 그건 정치 생활을 보수 쪽에서 하던 사람이 그 국무장관이죠. 예산처 장관급이니까 제밥에 눈이 어둡나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용인합니까? 그것을 그 즉시로 승낙을 해요? 이건 하나의 배신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 때린단 말이야. 이 배신의 정치를 타파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해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대신해서 귀와 입을 대신했던 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급기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진영을 또 배신했어요. 그야말로 철새 정치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해운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일으킨 것을 옹호했던 이해운이란 여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장관급 임명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다.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진실성이 없는 제밥에만 눈이 어두웠다.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건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독감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독감 환자가 급증을 해서 최소 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500명 이상이 독감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병원에 의하면 이번 독감으로 최소 7명이 사망을 했으며 500명이 독감으로 입원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 장소를 가급적 피하고 철저히 손을 세척을 하고 손도 그저 씻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0초 이상 손을 닦아야 되고 양치질 바깥에 나갔다 와서 외출하고 난 후에 양치질을 3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들은 독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독감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독감에 의해서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뉴모니엄, 급성 폐렴. 이거 걸리면 한 방에 가요. 그러니까 최선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독감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2025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인민단속을 인권을 무시할 정도로 인권 탄압일 정도로 마구잡이로 막 후금하고 체포한다. 이래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역전시키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3분기 들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연방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의 증가율이 GDP라고 그래요. 4.3% 전기 대비로 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4.3%가 증가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봐서 지난 2023년 3분기 4.7% 이후에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는 지난 1분기 관세 부과를 앞둔 일시적인 수입의 확대 여파로 0.6% 역성장을 했다가 2분기 성장률이 3.8%로 반등한 데 이어서 급기야 3분기 들어와서 더 강한 성장세를 가져왔다. 이것은요, 미국인 개인들의 소비가 3분기 중에 3.5% 증가했어요. 이건 미국 사람들이 물가가 대단히 올랐다, 인플레이션이다 하면서도 소비가 늘었어요. 소비가 늘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됐잖아요.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언장담한 거, 내가 관세를 통해서 그 수입으로 미국 농민들을 살찌게 했으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켰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1년차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2025년이 1년차입니다. 자신의 경제 정책이 부정적인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대단히 성장률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면서 이 전례 없는 국가안보 무역 적자를 감소시켰다.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다운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말이죠. 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나 트럼프는 관세는 미국의 엄청난 부와 전례 없는 국가 안보를 창출했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 나는 내가 경제에 대해서 나를 무시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떤 정책을 입원하니까 트럼프 당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못 잡을 거야. 그런 실력 가지고 어떻게 미국 경제를 제대로 끌고 나가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봐라.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추측했지만은 2025년 가기 전에 이 끝자락에 와서 내가 잡지 않았느냐. 국민들은 위대한 미국 국민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적인 취업 비자인 H-1B 발급을 내년 3월부터 현행 추첨제가 아닌 임금이 높은 사람, 말하자면 고임금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 한인 취업 비자, 한인 취업 비자 희망자들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 같습니다. 미국의 연방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를 보고 The
DHS라고 그래요. 이 DHS는 H-1B 비자 발급 방식을 대폭 개정하겠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규정은 현재 H-1B 비자 발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사람들, 고임금과 경력자로 한정을 해서 말하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 전문인들을 우선순위로 비자를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안보부에 따르면은 새 규정은 오는 29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연방관보에 게재해서 내년 2월 27일부터 발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가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파격 인사, 히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키워드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당인 다수당인 180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배척하고 또 친명계를 배척하고 정청래를 대표하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을 의원들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말하면 아군을 배척하고 적군인 국민의힘 소속의 이해훈 씨를 전 국회의원이죠. 삼선 의원입니다만은 이 이해훈 씨를 발탁을 했어요. 아마 이해훈 씨를 발탁한 배경에는 이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예상을 뒤엎는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를 빼든 이유는 앞으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방선거를 의식을 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통일교의 뇌물 사건, 여기서 대단히 핀치로 몰리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뇌물 사건, 이 모두가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패배가 확실시 된다, 이런 우려 속에서 고심 끝에 히든카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국민의 소속의 이해훈 씨를 초대 예산처 장관에 발탁을 했어요. 만일에 이해훈 씨를 발탁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될 것을 우려한 거죠. 이 지지율을 어떻게 반등할 것이냐 노심초사한 끝에 이러한 카드를 뽑아 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유가 있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죠. 그러므로 해서 상대당인 적군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이해운을 현 정부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로 발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정책은 또한 숨은 어떠한 그런 작전이 있어요. 뭐냐? 국민의힘의 분산을 노리기 위한, 또한 아울러서 같은 당의 자당의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를 지지하는 친정 세력을 견제하려는 두 가지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가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뭉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크나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복속을 떨고 있어요. 이해운,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더니 또 두 번째 또 배신을 해? 그러면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국민의힘의 소속 이해운은 국민의힘을 또다시 배신하고 그처럼 제밥에 눈이 어두웠는지 장관 자리를 그냥 받아들였느냐? 자기가 한 칼에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걸 덥석 잡아요? 이혜훈이는 한마디로 철새 정치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치인이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갔었잖아요. 바른미래당을 창설해서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한동안 활동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리턴돼서 들어왔죠. 그러나 배신자들은요 결코 살아남지 못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김무성 어떻습니까?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 때렸던 자들이에요. 지금 유승민, 김무성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파고들어서 회생 불가능한 유승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가에서는 유승민을 국무총리로 초대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이혜훈이를 발탁한 걸 보면 유승민이라고 해서 이 배신자들을 내각에 입각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을 했다는 소식이죠. 대선 기간 중도보수를 자처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창 유세 때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 보수다, 이렇게 자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 중도 보수를 자처했던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핵심 요직의 보수당 정당 출신 이혜훈, 또 그 밖에 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정격 발탁을 했어요. 이것은
국민의 힘을 완전히 분산시키려는 고도의 정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두절미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통합을 위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통합 정치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얄팍한 어떤 정략 속에서 상대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면은 후에 역풍이 불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한 판단은 일단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정치로 가기 위한 순수한 그런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하죠. 워싱턴 소리 12월 29일 순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would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